됩니다. 자, 지금 보장 분석 67화부터 갈 건데, 자, 59세 남자분이세요. 자, 이거는 일단 고객님이 보시고 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보완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고객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소통을 할 텐데 증권이 없네요. 자, 요 보장 분석 표만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에 73,500원으로 지금 실비를 지금 500만원짜리 상해 의료비 실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질병 실비는 여기에 없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2009년 7월 30일인데, 남자분이시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실비가, 상해 의료비가 한 사고당 500만원, 180일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100% 실손인데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또는 자동차 비용 담보라고 볼 수 있는 이 운전자와 관련된 특약들인데 이때는요, 이게 실손 보상이 아니고 정액 보상을 해줬어요. 그래서 자, 방어비용 100만원은 내가 12대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가 됐을 때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든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운전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처벌을 대비하는 방어해라 이런 측면인데 이게 한도가 100만 원이 들어가기도 하고 최대 500만 원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형사적으로 이제 합의를 해라. 이게 이제 2천만 원의 정액 담보고요. 자동차 보험료 할증 지원금도 20만 원씩 이렇게 설명되는데 증권이 지금 없잖아요. 사실은 보험료가 이제 3년 할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 20만 원 한 번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20만 원 3번 주는 것도 있고 그럼 이게 60만 원이 됩니다. 이거 할증이 되는 경우는요. 대인 처리하거나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 내가 다쳐서 내가 내 보험으로 보험 처리하거나 또는 상대방 차량 대물을 처리해 주거나 이랬을 때 이거 위로금 형태로 나오시는 겁니다. 차 견인했을 때 이제 10만 원. 자, 이렇게 사실 보면은 이거는 지금 플러스 알파가 되는 담보들이에요. 이분이 지금도 운전을 하실 거기 때문에 상해 의료비도 굉장히 좋고 일배책도 들어가 있고요. 자, 병력에 대한 어떤 질병에 대한 어떤 담보를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암 진단비 1,0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암 수술비를 원투로 나눠가지고 자 160만 원은 최초 1회 지급하는 거고 40만 원은 회당 지급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암 수술비가 증권에 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을 텐데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암이벌도 5만 원 돼 있고 그러니까 암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뇌졸중 1,000, 심근경색 1,000. 자 2009년도라서요. 자 요거는 그러면은 지금 남자라는 점을 고려하고 59세라는 거를 고려하면 굉장히 아주 많이 저렴하다. 많이 설계도 잘 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자, 질병 사망 1,000만 원 70세 끝나고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설계입니다. 점수를 매기면 아주 훌륭한 설계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게 지금 2021년 2월 달이기 때문에 가족 동승자 부상이 이슈가 있었던 달은 아니에요. 가족 동승자 부상은 2022년 4월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너무나 오래됐잖아요. 자, 15,000원인데 운전을 왜 100세 만기로 할까? 물음표. 그 다음에 상해를 왜 100세 만기로 할까? 물음표. 자, 왜냐면은 상해나 운전은 사실상 나이가 많아지시게 되면 오히려 더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위험에 대한 어떤 확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운전을 안 하게 될 수 있는데 이건 운전자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이제 그냥 상해보험이에요. 그럼 상해보험을 100세로 했는데 핵심적인 담보를 보면 자 증권이 있기 때문에 증권을 볼게요. 자 직업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련된 거는 영업용이냐 자가용이냐만 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기본 담보로 들어갔으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17급의 자부상은 큰 의미는 없고 교통상해 사망 5천만 원. 자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 1상급이기 때문에 사실 얘랑 얘가 사실 이렇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메리츠나 롯데도 다 이런 형태로 설계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14급이 1,500만 원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차등 지급을 하는 거니까 가입 금액 1,500만 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뭐냐면요. 자부상이에요. 그리고 실제 100세 만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갱신통의 100세 만기니까 증권을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얘가 20년나 100세 만기가 아니라
20년 납 20년 만기 갱신통해에서 100세인 거예요. 자, 이거는 뭐다? 자부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굉장히 잘하셨고 지금은 이 조건으로는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급일 때는 사고시마다 50만 원 나오는데 이분이 어차피 자동차 부상 치료비로 내가 과실이 있든 없든 50만 원을 받아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발생하는 병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건 상해의료비 500만 원에서 또 50%는 실손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과실이 있으면요, 할증지원금이 아까 또 있었어요. 20만 원씩. 근데 할증지원금이 제가 생각할 때는 3년 지급하는 게 대체적으로 많아서 굉장히 이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자, 내려보면은 가족동 승자부상도 사실은 이게 10만 원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한도가 커져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대부분 뭐 짜잘하게 특약들이 보여요. 자, 치액 수술비 그냥 10만 원 넣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뇌가 손상되거나 내장이 손상되거나 이런 건 이제 100만 원인데 굉장히 보험료는 작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사고가 크면 오대장기가 이렇게 좀 내장이 이렇게 다 파열되겠습니까? 그죠? 자, 일단 KB 거 요거 20년 납 20년 만기 갱신통에 100세로 가져가는 15,000원짜리 요 플랜은요. 유지를 하는데 실제 이 자부상이 거의 보험료를 다 잡아먹었어요. 이 자부상이 얘가 거의 한 10,000원 돈 합니다. 이게 거의 보험료를 거의 상당히 많이 차지를 했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실비를 지금 질병 실비만 전환을 했는데 상해 의료비는 이분이 2009년도 500만 원 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만 실손이 전환이 됐고요. 참고로 이제 이 상해 의료비가 이렇게 500만 원만 이렇게 설계된 경우는 아마 이 시점에 이분의 직업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상해 의료비를 1,000만 원 들어가는 거를 500으로 일부러 줄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2009년 당시에 고지를 하셨겠죠. 근데 보험사가 이거는 500만 원만 가입이 될 수 있게끔 아마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설계사님들이라면은 지금 현재의 직업도 확인을 하시겠지만 실손을 가입할 당시에 과거 직업이 어땠는지도 여쭤보실 수도 있겠죠. 자, 네 번째 증권을 보면은 5만 원씩 들어가는 지금 몇 개월이 안 됐지만은 자, 이거는 이제 간편보험이 된 거예요. 간편보험 됐으면은 사실상 뭘 물어보셔야 되냐면 입원을 5년 안에 하루라도 하셨는지, 수술을 5년 안에 1회라도 하셨는지, 그리고 10대 질병으로 인해서 투약이나 계속 치료나 하셨는지. 그러니까 내가 약을 복용하진 않아도 약을 처방만 받아도 이게 띄엄 합산해서 30일만 처방을 받아도 뭐 사실상 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10대 질병은 진단만 받아도 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이제 고객님이 어떤 혹시 수술 입원력이나 투약력이나 10대 질병의 진단 유무가 있는지를 설계를 보기 전에 여쭤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보면요. 자, 6만 원씩 들어갑니다. 자, 증권이 있기 때문에 증권을 볼게요. 자, 3호 간편심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표준체하고 거의 차이는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경증이니까. 그러나 KB는요, 실제 3, 3, 5로 고지를 하되 인수는 이렇게 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고객은 3, 3, 5인데 보험료는 이제 요 가격으로 실제 보험료는 저렴하게 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납입 면제 미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험료를 낮춰주려고 하는 노력을 설계사가 했다. 그러니까 남면이 들어간 설계와 나이가 이제 59세시기 때문에 남면이 빠진 설계는 보험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자, 내려볼게요. 자, 보면은 표적 10년 갱신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내려보면요. 카티 들어가 있고요. 자, 항암 방사선 100만 원, 항암 약물 100만 원. 아직까지는 큰 의미는 없고요.
자, 이거를 도대체 그러면 유병자로 왜 했나? 자, 여기 보면은 간병인 사용에 대해서 15만 원씩 보장받는 상해 간병인, 그리고 요양병원 2만 원, 그리고 강간통 10만 원. 자, 요거 잘 봐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2023년 8월입니다. 지금 간병인하고 요양병원 5만 원하고 간호간병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자, 이거는 강간통하고 간병인 사용이 핵심인 거예요. 그죠? 자, KB에다가 강간통하고 간호간병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 보험 건수가 몇 건인지를 다시 봐야 되는데, 야, 이거 잠깐만, 이제 머리가 갑자기 아파집니다. 왜냐면은 보험료가 얼마나 됐죠? 지금 34만 원 8건을 납입하고 계시고요. 간호간병은 지금 굉장히 중복을 한 거예요. 지금 43만 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왜 머리가 아프다라고 말씀을 왜 드렸겠냐면, 여러분들 좀 죄송해요. 이거, 메리츠가 이 간병인이 지금 되게 저렴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거의 6만 원 정도를 내고 계신데, 자, 6만 원 내고 계신데, 사실상 이게 지금 좀 되게 죄송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이거를 만약에 진짜 간병인 때문에만 이걸 하셨다라고 하면 메리츠나 DB손해보험에다가 다시 한번 설계를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어찌 보면은 그거예요. 8월에 가입하실 때보다 지금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더 많이 낮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게 뭐냐면은 이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중복으로 못 넣는다라는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들이랑 저랑 라이브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사실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것도 진짜 머리가 아파지는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놔두고 간병인만 그러면 어떻게 좀 줄이면 안 될까? 이 얘기는 가능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 얘기하면서도 이거 얘기 괜히 하나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지금 메리츠랑 DB가 간병인 사용에 대해서 보험료 인하가 돼서 강간통은 보험료가 사실 얼마 안 해요. 작아요, 보험료가. 근데 간병인 사용은 보험료가 좀 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중복으로 지금 강간통을 43만 원이나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정리하는 바람에 강간통에 중복이 못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간병인 사용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굉장히 메리츠와 지금 현재 DB손해보험이 많이 인하가 됐다. 요 부분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진짜 땀나요. 이거 지금 힘들게 가입하셨을 텐데. 자, 보시면, 자, 지금 KB에다가 운전자 상해를 넣어 놓으셨는데 15,000원이요. 1월 달에, 자, 이건 아마 통합상해 때문에 넣어 놓으셨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재활치료 하고요. 이렇게 재활치료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KB에다가 뭐 자부상도 잘 넣어 놓으셨고 했기 때문에, 자, 보장 내용 좀 볼게요. 자, 교통상해 사망 5천만 원 다 중복돼 있는 거고, 외상성, 내손상, 외산성, 뭐 장기손상 다 중복돼 있는 거고. 자, 여기 보면은 상해 재활치료 2만 원, 그 다음에 상해 재활치료 10,000원. 요거는 이제 횟수가 다릅니다. 자, 요렇게 지금, 요렇게 지금, 요 부분 때문에 KB에다가 준비를 했다. 자, 간병인이 점점 싸지는 이유는 손해율을 아마 보험회사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다 계산하지 못했을 것이고, 보험사들마다 과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상품을 이거를 출시하면 전반적인 이제 보장성의 실적이 증가할까에 고민해서 간병인은 거의 거절이 없잖아요.
간병인은 니즈도 많고 간병인은 사실상 심사 넣어보시면은 거의 거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이제 보험사들이 나중에는 지금 조건처럼 팔진 못하겠지만 지금은 사실 간병인에 대한 사용보험이 정말 저렴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걸 이제 한 건으로 가입하게 되면은 별로 이용 측면이 높진 않아도 중복으로 여러 개를 가입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굉장한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 봐요. 예, 간호통합은 이미 작년에 워낙 경쟁을 통해서 많이 팔아나가지고요. 실제 이제 손해율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간호통합은 다 아시겠지만 병원도 늘어나고 국가 어떤 정책적 부분에서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고령화인데 뭐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데 요즘 같은 세대에 가족 간병이 안 되잖아요. 병원에 계셔도 가족들이 돌볼 수 없잖아요. 간호간병 통합병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에서 간호간병 통합병동은 미리미리 중복해 놓으신 거는 되게 미래를 위해서 잘 결정하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간병인 사용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건 일단은 말을 좀 정리를 끝내놓고, 자, 다시 한번 이거를 고객님이랑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15,000원에, 물리치료 받는 재활치료 때문에 KB를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 재활치료를 지금 15,000원 하셨는데 이때는 이분의 직업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줄 거고요. 이거를 이제 이분이 저는 이렇습니다. 이분이 상해 의료비가 있죠.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는 상해 의료비가 KB에 있죠. 500만 원 한도로. 그리고 할증지원금도 있죠. 그리고 자부상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는 현대상이 더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재활치료 때문에 하신 거라면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 이제 질병과 상해로 인해서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한화생명이거든요. 자, 얘는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 앞부분의 전제가 상해로 인해서 물리치료를 받게 되는 거고요.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는 질병으로 물리치료를 받든 재해로 물리치료를 받든 한화생명도 자동차 사고를 3만 원씩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특이하게 궁합 면에서는요, 이분이 이제 100% 실손의 상해 의료비 특약을 갖고 계셔서 굉장히 이제 여러 면에서 시너지가 나요. 직접적 시너지가 아니더라도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상해 의료비는 굉장히 쓰임새가 크고 할증지원금도 있고 자부상도 있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훨씬 더 잘 받게 될 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 물리치료인데 이거는 회사의 좀 선택이 제 생각에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는 좀 과감하게 현대가 지금 자동차 사고 물리치료가 되는지는 따져봐야 되는데 왜냐면 자꾸 바뀌니까요. 한화생명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이 재활치료를 넣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서 이거 힘들게 1월 달에 넣는데 참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거 모집해 드린 설계사분에게 미안하고 왜 불편하잖아요. 그다음 고객님에게도 힘들게 하셨는데 미안하고 그러나 상해 의료비와 할증지원금과 자동차 부상 치료비와 가족동승자 부상이나 이런 거에 어떤 시너지를 볼 때 자동차 사고도 물리치료가 되는 그런 측면으로 준비하셨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85,000원에 완전 센 거 나갑니다. 지금 보험료. 자, 보면요. 자, 이거를 지금 이분이 간편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심장이 허혈성이 1,000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이 심장은요, 의외로 사실 정말 생명보험에다가 하시면 안 돼요. 이 심장은 손해보험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수술비가 이렇게 1호중이 들어가고요. 지금 수술비가 이렇게 뇌혈관 심장 쪽 수술비가 들어가고요. 질수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합쳐가지고 지금 질수가 9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수술비인데, 자, 1종 20, 2종 20 수술비인데,
자, 이게 언제 들어가셨냐면은 지난 3월 달,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맞죠? 수술비입니다. 수술비고 1인실이고 자, 예, 85,000원. 자, 보면은, 예, 간편 남면 미적용으로 255로 들어갔으니까, 자, 이렇게만 보셔도 이해가 좀 되시죠, 여러분? 사실상 표준체랑 거의 비슷하세요. 255는 투약 정도만 하신다는 얘긴데요. 자,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거를 잘 따져보셔서 하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협심증, 기타 허혈성 해가지고 요거 지금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급성심 이게 이제 얘는 굉장히 좀 중한 거고 이게 좀 경증이라 이렇게 좀 설계를 맞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다음부터는 여기가 이제 수술비가 되게 집중되어 있는데 1호종하고 질병 수술비하고 예, 수술비 집중돼 있어가지고요. 질병 수술비도 예, 70만 원. 근데 요거를 잠깐만요. 상급종합병원이 들어갔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90만 원.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일 때는, 그러니까 수술비가 좀 한도 크게 들어갔네요. 얘가 상당히 보험료를 많이 차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1호종 수술비가 들어가는데 1종이 20, 2종이 20, 3종이 100만 원, 4종이 200만 원, 5종이 300만 원.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느 정도 좀 4종, 5종을 줄이고 1, 2종이랑 질병 수술비랑 묶어서 생활질환에 대한 수술비를 좀 많이 보장받을 수 있게끔 설계사가 고려를 해서 만들어줬다 보고요. 이 엔대가 이제 관열 비관열을 안 따지기 때문에 예, 이 엔대 112대를 집어넣어서 이거는 거의 수술비 보험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비는 비싸다 보니까 뇌혈관, 심장질환 이런 수술비로 거의 대비를 했고요. 그래도 이제 허혈성 정도는 손보가 저렴하기 때문에 허혈성 정도와 심장질환 원투의 진단비를 구성해서 이건 맞춰서 설계를 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난달에 하셨죠? 자, 이거 남자분이라는 걸 고려하면 요거는 잘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해보험은 이렇게 특약이 많다 보면은 분석이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롯데에다가 운전자를 약 2년 반 전에 하셨는데요. 자, 운전자의 정액담보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 차례 제가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25,000원에 첫째는 비갱신형으로 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운전자에 대한 이 비용담보가 자꾸 변경되기 때문인데 이때는 형사 공탁을 못 걸어요. 자, 6주 미만도 지금 한도가 작은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고객님이 만약에 가해자가 되고 상대방이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판사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고 양형을 할 텐데 이거는 이제 형사 합의를 법원에다 공탁금 같은 걸 못 걸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형사합의 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형사합의나 변호사 선임 이게 안 돼요. 이때께 2021년도께. 그러니까 이거는 운전자는 이거는 무조건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제가 볼 때 이거는 자부상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자부상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자, 제가 볼 때 이거는 상당히 이 가입자분께서요. 저는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내 개인적 그냥 믿음이야, 그냥요. 자, 고객님은 2009년도에 상해 의료비 500만 원짜리를 가지고 계시고요. 고객님은 2009년도에 할증지원금 20만 원씩 아마 3년간 보장하는 데가 가지고 계시면서 고객님은 KB의 자부상 14급에 50만 원짜리를 이미 가지고 계세요. 근데 롯데에다가 지금 자부상 50만 원짜리를 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자동차 사고에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14급의 부상이면은 그냥 1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다른 특약들이랑 시너지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은 가족동승자부상도 이렇게 지금 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가족동승자부상도 한도는 작지만 뭐 KB에도 10만 원이 있고 롯데에도 1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제대로 알고 계신 게 중요하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다른 위험에 분산시킨다기보다는 이거와 관련된 담보들을 계속 보완해서 상해 의료비 500만 원을 잘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보험의 어떤 뭐 그래도 작지만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어떤 위험 대비는 굉장히 훌륭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죠. 상해보험에서.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비갱신형으로 해놓으셨고 또 참 놀라운 거고요. 이걸 보통 20년 납 20년 만기로 하지 비갱신형으로 하진 않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거는 거의 핵심은 자부상입니다. 예, 요 비용 담보만 정리를 좀 해서 다시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에다가 지금 7만 원짜리 지금 이 2019년인 점을 보면 이거는 일단은 건강체예요. 일단은 건강체인데 자, 71대 수술비를 집어넣으셨고 일반암 유사암이 2천만 원씩 설계된 거를 보시게 됩니다. 2019년도니까요. 그 다음에 수술비도 이렇게 준비되셨고 진단비도 준비되셨기 때문에 요 지금 설계의 핵심은요. 휴유장이 1억 뇌혈관 1000, 허혈성 1000, 암 2000, 유사암 2000, 그리고 이제 71대입니다. 당연히 이제 보험료가 좀 저렴한 거는 갱신형으로 설계를 하셔서 그래요. 뭐 갱신형이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일반암 2000, 유사암 2000, 뇌혈관 1000, 허혈성 1000, 그 다음에 71대가 들어가는데 71대가 아까 이제 가입하고 계셨던 KB의 112대와 중복이 되겠죠. 그리고 질병 수술비와 1호종 수술비와 71대와 112대와 이게 좀 합쳐지게 되면 상당히 이제 수술비도 준비가 어느 정도는 잘 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이 안 돼 있긴 한데 22대가 어떤 질병인지 35대가 어떤 질병인지 당연히 좀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세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중복이 되고요. 자, 9번째. 자, 10,000원에 화재보험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화재보험까지 준비를 하실 정도면요. 굉장히 보험에 대한 꼼꼼함이 있으신 거예요. 자, 건물은 만약에 1억이면 이게 아파트인 경우에는 거의 한 800원 정도 하고 만약에 일반 주택인 경우에는 한 1,000원이 조금 넘어가긴 하는데 큰 영향은 없어요. 이거는 뭐 단독주택이네. 그러면 이게 1억 원에 한 1,000원이 조금 넘기도 합니다. 자, 보면은 예, 이런 거 이제 보험료를 맞추려고 이렇게 좀 넣는데 저는 여태까지 보험 일을 하면서요. 도둑이 들었어요 해가지고 요거를 청구하신 케이스를 제가 3번 봤어요. 실제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금반지라든가 이런 거를 다 잃어버리신 거예요. 실제 이거를 보상을 청구해가지고 보상을 받으시는 거를 저는 직접 3번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상 얘가 근데 보험료가 그래도 좀 잡아먹어요. 그래도 좀 잡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잠자고 이렇게 줄줄 새는 것들은 고객님이 좀 판단을 하실 거예요. 아, 이거를 괜히 설계했구나. 아니면은 잘 설계했구나. 뭐 우리 집은 절대 뭐 털어갈 게 없다. 도둑이 뭐 올 일이 없다. 그러면 이런 담보는 빼셔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집은 도둑이 들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담보를 좀 넣어야겠죠. 자, 여기 보면 화재 배상 책임이 있는데 예, 사고 무한이고 대인은 저기 한 사람당 1억이고 그 다음에 실제 예, 여기 보면은 배상 책임이 한 사고당 예, 사람 한 명당 1억이고 자, 이렇게 지금 있는데 이것도 한도가 요즘에 좀 커졌죠. 그래서 한 사고당 20억. 뭐 워낙 주택 가격이 비싸니까요. 그 다음에 한 명당 뭐 1억 5천 이런 식으로 좀 한도가 커진 측면도 있겠고 자 임시거주비도 1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죠. 요즘에 보통 임시거주비가 한 25만 원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요거는 화재는 리모델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재는 리모델링을 그러면 어느 회사로 해주는 게 좋냐면 보통 많이 하는 회사가 메리츠나 현대 이런 데로 좀 많이 해주기도 하고 요즘에 뜨거운 강자 에이스 손해보험에다가 화재보험을 또 하시는 분들도 또 제법 있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누수가 나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집을 임대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임대해준 집에서 누수가 나면은 굉장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픈데 2022년 4월 이후에는 임대해준 집도 누수 사고에 대한 배상을 집주인이 특약을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화재 보험도 좀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봤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하고 일단은 보장 분석 67화를 정리를 하고 68화로 넘어갈 건데 자 화재 보험은 리모델링을 해주셔도 리모델링을 무조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지금 건강채로 들어가신 현대해상은 담보 자체의 구성이 좋아요. 그래서 일반암, 유사암 2천만 원, 2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1,0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71대에다가 2대 질환의 수술비랑 구성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요거는 잘 유지를 하셔서 보장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7번째 요거 지금 롯데에다가 운전자인데 이건 사실은 자부상 때문에 하신 건데 이게 증권이 없어서 자부상이 지금 이때는 누적을 피해서 중복으로 넣어놓으신 거예요. 이 자부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동차 사고 접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자동차 사고가 나서 내가 피해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병원에 가셔서 자동차 사고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사고 접수번호 주세요 이렇게 카운터에서 얘기를 할 텐데 아직 보험 접수 안 해가지고 그냥 이거 자동차 사고인데 일반 처리할게요 라고 하면은 아마 몇만 원 나와요. 검진하고 사진 찍어보면 몇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나왔다 그래도 이게 지금 50만 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럴이 너무 심해요. 실제 자동차 사고가 단독으로 났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청구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담보 자체가 차대 차도 나오는 거예요. 혼자 그냥 내과실로 혼자 사고가 난 것도 자부상을 청구를 하니까 자동차 종합보험에 처리도 안 하면서 그냥 자부상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전 중 사고, 탑승 중 사고, 보행 중 사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동차라고 보는 거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승용차도 되고 승합차도 되고 버스도 되고 이륜차도 돼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나를 추돌하게 되면 이것도 자부상이에요. 자, 근데 이 자부상이 중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자부상이 14급이 10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다가 2009년에 넣어놓으신 자동차 사고 할증지원금도 있고 자동차 저기 뭡니까 상해 의료비 자동차 사고도 50% 보장해주는 상해 의료비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엄청난 위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 대신에 지금 이 실손담보는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다 배설을 해서 운전자만 새로 추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좀 애매한, 제가 좀 약간 난감한 이 지금 KB에다가 3월 28일 날 고객님이 지금 85,000원으로 보완을 하시는데 이건 왜 보완을 했냐? 수술비 때문에 보완을 한 겁니다. 그 수술비를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했냐? 질병 수술비와 상급 종합 수술비와 그 다음에 백내장 용종이 제외된 질병 수술비를 이렇게 매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분의 고객님의 나이를 고려할 때 한도가 작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꼼꼼하게 1호종이랑 M대를 집어넣기 때문에 현대해상에서 보장받는 거와 지금 이게 합쳐지게 되면 수술비의 좀 위력은 좀 좋아진다. 그 다음에 생명보험이 비싸기 때문에 손해보험으로 심장 쪽을, KB는 심장 쪽이 좋잖아요. 심장 쪽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 관리하면서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이거 잘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이 상해보험을 지금 15,000원에 KB를 했는데 이게 조금 저는 좀 아쉬워요. 여기 지금 재활치료 이 지금 이 재활치료 요거 때문에 하신 건데 이거를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화생명에다가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한화생명은 질병 물리치료도 해주고 상해 물리치료도 해주고 보장을 3만 원씩 해주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화재보험 쪽으로 만약에 한다면요, 현대해상이 자동차 사고도 재활치료를 해주는 담보가 출시가 됐는데 지금도 이게 유효한지는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요거는 조금 설계사님이랑 논의를 해서
기가입된 자부상이랑 기가입된 상해 의료비의 시너지를 위해서 이거는 좀 바꿔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간병인이 또 애매한데, 간병인은 기본적으로 강간통을 넣어 놓으셔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유지를 하지만, 이 지금 KB에다가 지금 6만 원에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간병인 사용에 대해서는 알아는 봐라. 간병인 사용에 들어가는 보험료가 메리츠와 DB손해보험이 얼마나 저렴했는지는 알아는 봐서 요거를 조금 보완해 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는 다 잘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실손 전환하셨고요. 자, 참고로 59세 남자가 실손을 전환하게 되면 한 3만 5천 원 정도 보험료를 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15,000원에 지금 운전자를 이렇게 지금 해놓으셨는데, 이게 왜, 사실상 이거를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자부상 자체가 이렇게, 예, 5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남자분들은 이게 한 10,000원 정도 차지해요. 그래서 자부상이 지금 롯데에도 14급에 50만 원, KB에도 14급에 50만 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유지를 하시면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게 이제 KB 예전에 상해의료비가 들어가 있는 데 이것도 잘 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보험에 대해서 평균 이상의 보장 자산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특히 상해 쪽은 굉장히 부러울 만한 어떤 위험 대비의 우수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균형적으로는 암, 뇌, 심장, 간병인, 간호간병, 그리고 수술비, 전반적으로는 이제 골고루 위험 대비가 잘 준비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지금 보장 분석 67번째 해드렸습니다. 자, 가족분들 있으시면요, 아내분, 자녀분, 부모님 다 인적사항 주민번호 주시면 저희가 요거 한 분당 한 5분 안에 보장분석표 확인을 하거든요. 자, 보장분석표를 확인하는 이유는 과거에 가입해 놓으신 보험들에 대해서 유리한 거, 이런 거 다시 한번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이거를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굉장히 유리한 게 있어요. 2009년도에 암을 진단하는 KCD와 지금 암을 진단하는 KCD가 질병분리체계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 말씀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지금 고객님이 과거에 넣어놓으신 이런 방어비용이라든가 굉장히 또 사고 나셨을 때 유리하게 써먹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분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이해와 활용 능력과 또 그걸로 인해서 재점검을 통해서 보장자산을 만들어 드리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자, 여기까지 67화에 대한 어떤 취지를 말씀을 드려